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전호입니다. 오늘은 호주에 와서 두 번째 영상인데요,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치앙마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작년 5월인가에 처음 태국 치앙마이를 방문했었는데,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1년 반 정도 사이에 3번 치앙마이에 방문했거든요. 기간으로는 대략 한 5개월 정도를 치앙마이에서 보내다 왔어요. 치앙마이에 5개월 정도 살아본 결과 치앙마이가 어떻더라 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드릴게요.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가 될 거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다른 디지털 노마드 분들은 실시간 인터넷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, 또 빠른 전송 속도의 인터넷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업을 했었잖아요. 구매 대행업을 하면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려면 실제로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숙소를 고를 때도 인터넷이 빠른지 안 빠른지를 먼저 보게 되고, 어디를 가더라도, 카페에 가더라도, 코워킹 스페이스를 가더라도 인터넷 속도를 먼저 측정을 해봐야 돼요. 그 정도로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입장에서 본, 그러니까 구매 대행업자 입장에서 본 치앙마이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가장 좋았던 건 역시 누구나 얘기하는 물가겠죠. 물가. 치앙마이 물가가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요. 그러니까 밥도 3분의 1 정도, 그리고 모든 웬만한 생필품들이 대부분 다 3분의 1 정도의 물가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비용의 한 절반 정도, 내지는 절반에서 조금 못 미치는 정도를 가지면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굉장히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. 삼시세끼를 정말 다 사 먹고 숙소를 한 달 빌려서 생활을 하고, 그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닐 수 있을 정도, 그 정도가 돼요. 그러니까 숙소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고, 거기에다가 숙소 자체가 한 달로 렌트를 하면 굉장히 저렴해져요. 그러니까 제가 일례로 전에 머물렀던 숙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태국 돈으로 1200바트예요 1200바트 1200바트면 대략 4만원 조금 더 하는 가격이거든요. 그런데 하루에 1200바트인데 한 달로 렌트를 하면 13,000바트래요. 그러니까 한 달 렌트를 하면 45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. 45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한 달 정도 렌트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싸져 가지고 막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가 된다라고 하면, 집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는 집 자체를 한 달 렌트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 달 동안 렌트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정말 여유롭게 지내다 올 수가 있어요. 숙소 자체는 정말 좋아요. 숙소도 깨끗하고 수영장 있고 헬스장 있고,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집 퀄리티를 한 50에서 60만원 사이면 구할 수 있다. 물론 더 저렴한 데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숙소 퀄리티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잡는 거고,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30만원대, 뭐 40만원 초반 이 정도 가격에서도 수영장 있고 헬스장 있는 그런 집들을 한 달 렌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숙소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,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게 코워킹 스페이스 자체가 일단 많아요. 이게 우리나라는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코워킹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거 무슨 임대사업자잖아요. 임대사업자. 큰 공간 빌려가지고 쪼개가지고 비싼 돈 주고 임대해주는 사람들,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인데,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넓은 공간에 책상들이 쫙 놓여져 있어요. 그런데 또 책상들이 일자로 막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막 놓여져 있어요. 그럼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서 일하다가 안에서 차도 마시고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오고, 이런 식으로 1일권, 일주일권, 한 달권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이제 이용권을 끊을 수도 있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, 그리고 조금 더 돈이 비싸지면 아예 내 책상도 정해가지고 일할 수 있고,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. 코워킹 스페이스의 장점이.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으니까 뭐 쉬는 시간 같은 때 외국인들하고 대화도 좀 나눠볼 수 있고,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. 그런데 치앙마이에는 그런 게 좀 가능하더라 라는 게 코워킹 스페이스예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인터넷인데, 인터넷이 외국 나가면 굉장히 느린 데가 많잖아요.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인터넷을 막 요구를 하고 다녀요. 빠른 곳만 찾아다니고. 그런데 그런 면에서 치앙마이는 은근히 빠른 인터넷을 가진 곳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어서, 그곳에 가면 저조차도 이 정도면 쾌적한데?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인터넷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. 물론 일반 디지털 노마드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카페 아무 데나 가도 인터넷 다 잘 된다. 근데 저는 특수한 상황이니까, 저는 이미지를 많이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많이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,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말하는 인터넷 환경보단 빨라야 돼요. 그래서 빠른 인터넷이 잘 갖춰져 있다. 또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. 또 치앙마이에 가면 카페에서 물론 일도 하면서 차도 마시겠죠. 근데 배고프면
밥도 먹을 수 있어요. 밥이 뭐 엄청나게 막 비싼 금액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지 로컬 식당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현지식을 그냥 막 먹을 수 있어요. 식당 내에서.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일하다가 점심때 되면 밥 시켜 먹으면서 먹고 일하고, 밥 먹고 일하다가 또 차 한잔 시켜 마시고, 디저트 시켜 먹고,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있어도 될 만큼 카페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한국에서는 카페 가서 밥 못 먹잖아요. 메뉴에 밥이 없으니까 뭐 브런치 메뉴 이런 게 있으면 뭐 달라질 수도 있는데,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냥 우리 쌀밥에 대한 볶음밥 같은 것들이 있어요. 누들 같은 경우도 팔고.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되게 편하게 오래 일할 수 있다,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3번씩이나 제가 이제 태국을 찾아가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, 이번에는 물론 좀 특수한 경우였죠. 제가 노마드 원정대 그래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몇 분과 함께 같이 치앙마이에 가서 일도 모여서 하고 밥도 먹고 뭐 저녁에 술도 마시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번 3번째 치앙마이를 방문했던 것도 있는데, 솔직한 얘기로 치앙마이는 그냥 언제 가도 좋은 것 같아요. 더울 때는 더운 게 또 매력이 있고, 비가 오면 뭐 비가 오는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이고, 날씨가 선선하면 또 선선한 매력이 있고,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치앙마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곳들을 다녀보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통합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치앙마이가 왜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라고 불리우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초보자분들,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외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기에도 나쁘지 않아요. 일단 물가 저렴하잖아요. 물가 저렴하고 가는데 시간 오래 안 걸리고, 그리고 현지에 가면 웬만한 치앙마이 내에 있는 뭐 샵의 점원들은 대부분 다 영어를 할 줄 알아요. 그러니까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.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점원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의사소통은 영어로 하시면 영어 소통도 다 잘 돼요. 미국이나 뭐 저기 유럽 쪽 이런 쪽 나라 가면 영어 내가 얘기해도 잘 안 통하잖아요. 잘 못 알아듣고. 근데 여기는 되게 잘 알아들어요. 그리고 알아듣기도 편하고, 그래서 생활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. 한 번쯤 내가 디지털 노마드로 한번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치앙마이를 한번 먼저 가보시면 오히려 외국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사라지실 거고, 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치앙마이 추천드려요. 그리고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, 큰 이미지 파일을 많이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 하셔가지고 일하셔야 되는 분들, 이런 분들이 치앙마이에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 그 웹툰 그리시는 분 있잖아요. 그분이 태국에 가가지고 막 일하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막 속 터져 죽으려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. 업로드가 막 올라가다 말고 막 실패하고 그래가지고. 근데 그만큼 이미지 업로드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태국의 다른 곳보다는 치앙마이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. 훨씬 인터넷이 잘 돼요. 그리고 실제적으로.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게 치앙마이예요. 제가 1년 반 동안 3번을 지내면서 느낀 거지만, 어떻게 보면 일반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시는 분들도 치앙마이 가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. 다만 이제 단점들도 있겠죠. 단점들을 보면 조금 벌레 같은 게 많은 거, 이런 건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. 저도 이렇게 벌레를 막 나타나면 잡고 막 손으로 때려잡고 막 발로 밟아잡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벌레 굉장히 싫어하는데, 이렇게 특별하게 우기를 피해서 가시면, 건기 쪽에 가시면 벌레가 생각보단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한 달 좀 넘게 지내다 왔는데, 왜 우리 그 동남아 쪽 가면 바퀴벌레 되게 많이 막 드글드글 하잖아요. 드글드글 하는데, 제가 한 달 반 정도 지내면서 바퀴벌레를 본 게 한 4~5마리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11월, 12월, 뭐 1월 이 정도 때에는 굉장히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고, 낮에도 많이 안 더워요. 그리고 밤이랑 아침에는 좀 선선한 편이고 해서 날씨까지도 정말 좋아요. 다만 한 가지, 어디나 성수기는 있어요. 그 성수기는 조금 더 가격이 비싸진다는 거, 그런 것들만 감안하시면 전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이를 해보겠다, 내지는 디지털 노마드로 뭐 2달, 3달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치앙마이 은근히 강추해요. 근데 제가 지금 호주에 와 있잖아요. 제가 지금 호주에 와 있는데 치앙마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호주에 있어요. 그래서 이 호주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찍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, 물론 생활비는 굉장히 비싸죠. 태국보다. 한국의 3분의 1은 태국에 비하면 호주는 거의 한국의 2배 가까이 하니까 태국보다 한 5~6배 가까이 물가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돼요. 하지만 또 호주만의 매력이 있다는 거, 그래서 호주에 대한 매력은 제가 조금 더 지내보고 한국에 돌아가서 느낀 점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나는 디지털 노마드로 치앙마이에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
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